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시기.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공공장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 3차 유행이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세상. 2020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진 학교와 기숙사. 원래 정상이었었으면 3월 2일에 개학해가지고 학생들이 기숙사를 입소했어야 됐는데 5월쯤부터 학생들이 한 학년씩 입소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혼자 생활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운동할 수 없는 운동기구. 옛날에는 이제 막 많이 돌아다녔죠. 일단은 친구들이랑 뭐 뷔페도 갔다 오고 고깃집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다 막히니까. 누군가는 일상을 잃었고 누군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잃었습니다. 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갔다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엄마 인종을 식구들과 함께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시간대는. 활기를 잃은 일상. 사람은 안 오고 차만 안 열고 아주 시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버티는 거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익숙한 듯 낯선 2020년이 지나갑니다. 당신 괜찮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여름, 시민의 방송 TBS가 코로나19 시민 참여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팬데믹 상황 속 시민의 일상을 담은 디지털 기록물을 수집하고 공유, 활용하는 프로젝트.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합니다. (20대) 청년부터 주부, 직장인, 장년층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시민기록 활동가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처음 겪는 이 곤란한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하는 거야 공적으로 어떻게든 자료 남기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 일상을 사는 이 삶의 내용들은 우리들이 관심 갖고 서로 애착 갖고 남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해주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재미있고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자. 그러기 위해서 기록 갖고 얘기해보자. 시민들을 만나고 기록하며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힘을 특별한 곳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일상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마침 저희 아이가 1학년이니까 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학교라는 것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았으니까 그거를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두가 다 이제 정신 없을 때 기록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남기면은 개인적으로도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기록 활동가들, 이들이 담아낼 2020년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집니다. 시민기록 활동가
김관겸 씨. 코로나19로 변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명동을 찾았습니다. 명동이 번화가여가지고요. 사람이 평소에 많이 모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서 명동성당과 또 그 주변의 일대에 있는 많은 명소들에서 많은 어떤 소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말이면 미사와 결혼식으로 활기가 가득했던 성당마당. 이젠 그 자리에 건조한 공기만 가득합니다. 좀 많이 황량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많이 북적북적하고 좀 소리도 많이 이렇게 시끌시끌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이제 조용한 이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허무하다라는 감정이 처음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방역 안내문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음의 거리도 키웠습니다. 예전에는 그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그 단체 사람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단체로 여행객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또 가게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가게들도 이제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람을 담아보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탁구 강사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탁구장이라는 공간이 실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번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서른 즈음의 김관겸 씨가 기록한 2020년은 황량한 거리와 불안한 미래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타고 도착한 곳은 학교. 항상 곁에 있었던 학교. 유난히 낯선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교실 한편. 선생님 혼자 온라인 수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온라인 너머 모습을 드러낸 학생들. 김대아, 손을 한번 들어봐. 건드려줘. 그렇지. 성모 손 한번 들어줘. 건드려줘.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손 들은 친구들은 빨리 캐더 작업 진행하고 있으라. 마무리하고. 카메라 앞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EBS 듣는 거 같이 들리고 이게 실전으로 보면서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돼요. 앞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딴짓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 진솔한 답도 좋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을 이어가지만 선생님은 비대면으로 채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또 같이 프로젝트도 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쌓아갈 텐데 또
학교에서 행사나 뭐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할 텐데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추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추억이 사라진 학교.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방역 물품만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렸던 선생님은 온라인 너머 학생들이 카메라를 끄면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 서운합니다. 언제쯤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등교하면 그 다음 주에 아마 시험 볼 겁니다. 기말고사. 자, 고생했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올해 처음 그 담임도 맡게 되고 그래서 좀 학생들하고 많이 이렇게 뭔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이제 코로나라서 뭔가 학생들하고 교감되는 부분이 참 적고 점점 소통이 안 되지? 참 힘들다. 처음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죠.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서 낯선 적막함을 기록합니다. (1960년대부터) 오랜 시간 사랑받은 정릉 아리랑 시장. 한산한 시장길에 차만 지나다닙니다. 정릉시장 상인회 회장 김진태 씨.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샤타맨이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아주고. 주로 이제 그게 내일이고. 자기 이렇게 샤타맨이라고 크게 얘기하지 마. 뭐 샤타맨 맞지 사람아. 그걸 밥을 안 주니까. 시장과 함께한 시간 30년. 오랜만에 손님이 반가운 문영숙 사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차라도 한 잔 권할 텐데 간단히 계산만 하고 보냅니다. 정지실 씨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는 성북구를 틈틈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기록 활동에 참여하면서 눈여겨봤던 가게를 기록하기로 한 지실 씨.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하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동네 마실처럼 여기 오셔갖고 그냥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가고 네네네네. 그냥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물건만 사갖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 그러면 성북구에서 네. 이렇게 힘드시게 요새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네. 성북구 그러니까 쉽게 소상공인 여러분들 네. 조금만 참고 버티십시오. 네네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오랜 시간 버텨온 상인의 말이라 가슴에 콕 박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새 단장을 한 시장. 요즘은 상인들이 돌아가며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만 31년 됐어요. 거의 많고 이제 우리 뒤에 부회장님은 2대째가 많아요, 이 시장에. 김 회장님은 이곳에서 함께 지내온 동료들이 휘청거릴까봐 걱정입니다. 방역을 핑계 삼아 시장을 둘러봅니다. 정리하려는 가게가 몇 군데 나오곤 있어요. 서너 군데 되죠.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객이 안 오고 이제 매출이 이제 하락되니까는 힘든 거죠. 이런 데도 지금 김밥집도
내가 일요일 날 교회에다 납품했어. 교회가 요새 식사는 안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 집이 되게 커요. 여기가 장사 잘 됐다고. 골목길 작은 식당. 단골 손님 덕에 20년을 버텨왔지만 코로나 앞에서는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공치고 이래갖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가게세는 나가야 되지, 공과금은 나가야 되지, 계속 연체가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식당을 정리할 수는 없어 반찬이라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버티는 거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빨리빨리 좀 자리가 제대로 잡히고 얼른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상인의 깊은 한숨과 그 사이 새어나오는 소망을 기록합니다. 이른 새벽 공항. 출국하는 동생을 배웅하는 임성욱 씨. 아유, 잘 가라.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왜 눈물이 나? 고생했어. 동생분 얼마 만에 보셨던 거예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됐죠. 어머님이 암투병 하셨는데 그러네. 2년 반쯤 됐네요. 암투병 초기에 이제 동생이 와서 엄마 좀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아유. 아마 2, 3년 정도는 못 보겠죠, 앞으로. 오빠의 눈물에 멈춰선 동생. 임성욱 씨는 눈물을 숨기려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고맙기도 하고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네, 좀 또 남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오빠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가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냥 웃으면서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인지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은 그런 이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들은 어머니의 위급한 소식. 미라 씨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오기는 왔는데 먼저 일단 막 방역 옷들을 입고 여러분들이 막 계시면서 데스크를 여러 군데 거쳐가지고 이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평상시와 다른 방문의 느낌이었죠. 첫 인상은. 네. 어머니를 제때 만날 수 있을까? 자가격리를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병원은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도착을 해서 저녁 새벽 2시에 이제 임종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오빠로부터. 장례식은 참석하지 못하고 전 격리 숙소에서 혼자 계속 식구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좀 시간을 보낼 때 진짜 하루가 정말 열흘 같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택시 안에서 장례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제 엄마 병원이랑 가까운 숙소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몇 정거장만 가면 엄마 병원이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그래도 엄마 옆을 지킬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기분은.
엄마를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던 마음도, 엄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마음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피셜한 격리는 없지만 자발적 격리를 하려고 일단 따로 가족들과 지내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 근데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나와 가족들, 그리고 지금 엄마 또 장례가 있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소중한 사람들을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그렇게 가족들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미라 씨가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도착하길 바라며 긴 이별을 기록합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던 약국 앞. 시민기록 활동가 윤미연 씨는 약국과 병원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좀 전에 오면서 보니까 가게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그 코로나에 대한 안내 문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좀 약하게 포스터도 약하게 뭐 자가격리 뭐 해주시고 건강 이상했을 때는 뭐 이렇게 거리두기 하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유도를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 포스터의 표현이 강해지더라고요. 팬데믹 이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 약국과 병원.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준 곳. 주변에 연로하신 그 부모님이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더 걱정이 심하실 것 같아요. 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하고 어린 아이들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다 나이가 많으시고 또 아이가 어리니까 정말 저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길게 줄을 서 있으면서도 문득 뭘 하고 있는 건가 질문했던 시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던 시간. 지금은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았는데 나도 괜찮지? 이러다가 만나서 지인들끼리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아이를 찾으러 가는 엄마의 길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네, 어머니 윤영이 내려보낼까요? 네, 내려보내주세요. 네. 아이는 긴급 돌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생활하는 거 좀 걱정 안 되세요? 네, 근데 제 생각엔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좀 생기고 이럴 때 학원을 닫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학원 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그랬었어요. 안녕. 아빠? 안녕. 엄마를 만나니 반가운 아이. 이렇게 지냈어? 네. 오늘 너 장난감 안 챙겨갔는데 뭐 가지고 놀았니? 근데 학교 장난감. 학교 장난감 들고 놀았어? 내일이랑 갖고 오는 게 좋을 거예요. 맞아, 네 장난감 챙겨가는 거 엄마가 아침에 깜빡 잊어버렸어. 오늘 직접 챙겨놔. 그래, 미리 챙겨놓자. 감염 방지를 위해 아이들은 장난감을 각자 챙겨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낯선 일상을 담담히 보낸 아이와 엄마의 귀갓길. 코로나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손 씻기. 꼼꼼하게 손을 씻을 줄 아는 윤형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윤영이는 입학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좀 늦은 결식 때 이렇게 스피커 그 화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달려있는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개학식에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아직도 교장 선생님 얼굴을 잘 몰라요. 아이가 처음 입학하면 그게 원래 큰 행사였잖아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꽃다발 들고 가고 그랬었는데 윤영이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학교를 가서 굉장히 아쉽죠. 그래도 안 돼요. 그렇구나. 멀리서 일하는 아빠랑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여보세요? 윤영이네는 얼마 전 가족 모두가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아무래도 본인이 좀 몸살 증세가 있고 약간 좀 열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출근하기 전에 모든 이제 그때 참석했던 인원한테 이제 다 통지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내가 검사 받을 테니까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해가지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끝났지만 윤영이는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진짜 걸렸을까봐 되게 좀 불안하기도 했고 되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살짝 답답하기도 했고 되게 우리가 되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뭐 집안에만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우리 격리됐다는 건 그냥 집안에 있다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좀 걱정됐어요. 아빠도 더 자주 보고 싶고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어린아이지만 윤영이는 이 시간을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못 봤던 그 제 되게 친구들도 만나고 못 가봤던 데도 가고 그래야죠. 윤영이 덕분에 우린 다짐과 그리움을 기록합니다. 물맑기로 유명한 양평. 나지막히 펼쳐진 전원마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조종욱 씨.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에 만나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자세를 취할 때 어떻게 마음을 쓰고 기운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몸이 아프면서 마음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앉아있는 조종욱 씨. 높은 의자에 앉고 허리를 높게 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불편한 데가 있어서 그러죠. 제가 암이 재발했던 자리가 여기 허리 쪽이에요. 골반 뼈. 그래서 아직도 후유증으로 허리가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이 안 좋은 이쪽이 풀어지는 거죠? 안쪽이.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우 절망적이었죠. 뭐 이제 큰 병원 2군데서나 당신은 몇 달 못 살 겁니다. 그 독한 항암을 그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잘 들으면은 몇 달 더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곧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고는 뭐 말도 못할 절망감, 좌절감 이런 걸 겪었죠. 내려놓으셔서 상태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재발되어 힘든 시간도 겪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쭉 힘이 오면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 천천히. 제일 대우 못 받는 게 암 한우들이라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후유증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힘든 것들을 이해받기가 가장 힘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세요. 운동을 마친 조종욱 씨. 계속 쓰고 있던 마스크가 불편합니다.
그나마 여기가 도시가 아니니까 사람 많이 접촉하지 않으니까 제 집에 마당에 있을 때, 운동할 때, 텃밭 가꿀 때 이럴 때는 이제 마스크를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사람들 접촉할 때만 쓰는 거죠. 네.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병을 얻고 나서야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코로나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가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혹은 서울에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갈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저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 풍경이 굉장히 낯설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몸에 집중하고 주변을 살피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잎새가 뿜어내는 생명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끝에서 찾은 삶에 대한 희망.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희망을 만났습니다. 조종욱 씨가 하루에 한 번 꼭 걷는 산책길. 몸이 아플 때, 치료에 진척이 없을 때, 이유 없이 울적한 기분이 들 때, 응원하듯 곁을 지켜줬던 나무가 있습니다. 사계절뿐만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는 매일매일 달라요. 마치 지금 보면은 죽은 것처럼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말라 있는데 사실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저렇게 마치 죽은 듯이 겨울을 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죠. 조종욱 씨가 찾아낸 응원을 기록합니다. 코로나 시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던 사람들. 하루 미용실 갈 때 네네. 마스크 쓰고 해본 적 있어요? 네, 한 번도 없고 저번에 바로 직전에 이제 머리를 하러 왔었을 때 그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감았었거든요. 2단계로 올라가서 미루려다가 다행히 한 2, 3주 전에 다시 1단계로 떨어져서 색을 그냥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청첩장을 드리는 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괜히 드리는 게 조금 폐가 되진 않을까. 예상대로 앉는 게 되게 많았죠. 네, 너무나 많았고. 그나마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민 기록 활동가 전미희 씨는 코로나19의 결혼식을 기록합니다. 다 거의 뭐 100%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그런 거. 그러나 이제 신부와 신랑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록. 예. 축하합니다. 마스크 덕분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마스크 때문에 하객분들 누가 누군지 모르고 난처해요. 지금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국에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것. 여느 때와는 다른 마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아예 못 벗고 식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달라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또 혹시나 제가 걸렸다가 가족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러워서 뭐 이제 같이 사는 동생들도 필요하면 좀 참석하지 말고 그냥 갔다 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사실 좀 답답할 것 같고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겁니다. 오늘 기록 카메라는 출발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출발을 기록하며 닿은 곳은 44년 된 야학. (1976년) 개교 이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던 곳. 이곳도 올해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이게 이제 오면서부터는 잠시 동안 이제 쉬었다가 이제 요즘에는 일주일에 이제 2번씩 그렇게 수업하고, 그동안 요즘에는 또 온라인 수업으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독수리 타법의 선생님에게 온라인 수업은 쉽지 않았겠습니다. 처음엔 아주 힘들었는데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독수리 타법 하신다고 아직도? 아,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의 초대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를 만들던 선생님은 능숙하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합니다. 학업의 열기가 달궈지는 사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반가운 얼굴들. 오늘은 방역 단계가 낮아져 교실 수업도 같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이 어색한 이희구 씨. 오늘따라 스마트폰이 먹통입니다. 내가 싼 거라 그래. 30만 원짜리. 아니 30만 내 거는 공짜인데. 괜시리 기계 탓도 해보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들어오시는 사람. 이 핸드폰은 내가 옆에 있던 감독이 나섭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 몰랐어요. 드디어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여기 와서 풀리네. 이걸 몇 번 시도해도 못했는데. 온라인 수업 덕분에 멀리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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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면 수업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그래도 이런 수업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덕분에 또 한 달에 한 번 모일 거를 한 달에 4번씩이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게 영광이죠. 시민기록 활동가 이상은 씨. 오늘 수업할 것은 틀리기 쉬운 우리말이나 바른말. 자연스럽게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기록합니다. 이 공간이 꽤나 익숙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야학에서 9년 동안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대상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줌으로나마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머님들한테 감사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으로인지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기고 싶었어요. 멈췄던 야학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씩 찾아가는 일상이기에 이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이거 정말 이 줌 수업 죽기보다 싫었어요. 이거 하는데 내가 수업도 잘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상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록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박용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기록합니다. 위기의 순간 배움을 나누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 코로나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세 친구, 재원, 혜준, 준원. 어릴 적부터 만나면 어디든 같이 놀러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강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야외에서도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잘 못하죠.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오랜만에 농구를 할 모양입니다. 아, 야, 여기서 바람이 나오네. 여기서 바람이 나. 차가워. 난 시원해. 이 바람 들 때만. 너무 오랜만이라 공에 바람이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여기서 엄청나게 경기를 많이 했어요. 외부 경기를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외부 경기 여기서 많이 뛰어본 적이 있는데 외부 경기도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엄청 북적북적 걸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기약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운동장. 비운의 02년생,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 중학교 1학년 때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그래도 메르스 때는 되게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팬데믹 상황까지 열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막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경각심이 이번에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바람 빠진 공에 바람도 넣고 공도 튀겨봅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찾아온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보다 적응력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커가는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안 되면은 저희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 하는 일마다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제일 최대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적응을 하잖아요. 그 주변 환경에.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점점 적응이 잘 되고 있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돼도 저도 계속 마스크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쓸 것 같아요. 이들의 20살은 어떤 모습일까? 새 친구의 미래가 이전보다는 밝기를 바라며 그 기대를 기록합니다. 시민기록 활동가 김기현 씨는 오랜만에 문을 연 극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네. 1시 공연. 1시 공연. 네. 관객을 위해 방역을 구석구석 철저히 합니다. 요즘 그 관객들이 많이 못 오시죠? 3분의 1 정도. 이게 많이 좋아진 거. 심할 때보다. 오늘 혹시 몇 분 정도 예약하신지 그런 거 아세요? 1시 때 지금 35명 정도. 35명? 여기가 지금 90석까지 들어가는 극장인데 잘 될 때는 거의 만석 칠 때도 많았거든요. 기대 속에 관객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 많아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에 못 봐서 좀 답답했는데 아이한테 이런 마술 공연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보게 됐고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념 촬영도 합니다.
불이 켜지고 드디어 시작된 공연.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니 마술사도 더 신이 납니다. 그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애기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게 이게 사실 1년 전에 이랬거든요. 우리가. 근데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이제 이 코로나19를 좀 극복하고 우리 일상도 다시 좀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다시 1년 전이지만 그때 정말 이런 마스크 없이 걱정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느끼고 갑니다. 시민기록 활동가 김기현 씨 덕분에 코로나 시기 소중하게 읽어왔던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9월 15일) 시작해 3달 동안 시민기록 활동가 17명이 사진, 동영상 인터뷰, 음성 인터뷰, 글 등 총 3,356건의 기록물을 생산해 TBS 코로나19 시민 참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BS 시민기록 활동가 박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사초등학교 3학년 김원경입니다. 코로나는 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한다면 친구는 딱 뭐가 떠올라요? 코로나는 재난이다. 코로나는 재난이다. 왜 재난이라고 생각하죠? 완전 재난 문자 오니까 메시지로 그것처럼 그게 재난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러네. 계속 재난 문자가 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재난이 많네요. 2020년 멈춘 듯 보였던 세상. 평범한 내 이웃을 기록하며 쓸쓸함과 적막감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응원을 만났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힘을 우리 서로에게 발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겨내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하루하루 잘 견디면서 이겨내고 뭐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안부 전화나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어떤 인사보다는 말과 머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대를 빨리 오기를 학생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 자연이 그야말로 스스로 그러하듯이 살아갈 수 있으면은 또 이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중세 때도 패스트 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결국은 이겨냈거든요. 그렇죠. 이 코로나 역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이겨냅니다. 나는 필히 믿고 있고 꼭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사실 고생하고 있는데 새 학기에는 그죠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없는 밝고 건강한 수업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 극복하자! 화이팅! TBS